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박정희의 기도.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에서 박정희와 함께 생활했던 일본 동기생들에게 박정희의 방일은 뉴스였다. 자위대의 간부로 있던 오리구치는 5월 16일 아침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쿠데타의 지도자로 소개된 박정희 소장의 사진을 보고 동기생을 알아봤던 사람이다. 그는 박 의장이 도쿄에 도착한 11월 11일 토요일에는 친구와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다. 만군 시절의 선배인 한 국회의원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박정희 의장이 매구로에 있는 영빈관에 든다고 하니 우리 같이 가서 만나보자. 외무성에서도 양해했다는 것이었다. 오리구치가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배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면회가 어렵게 되었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편지를 한 장 써주면 외무성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했다. 오리구치는 간단한 편지를 써보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네다 공항에 내린 귀하의 원기왕성한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민의 기대를 짊어지고 떠난 이번 여행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박정희는 방미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뒤 12월 2일자로 답신을 친필로 이렇게 썼다. 도쿄에서 만나지 못해 유감이었습니다. 자마시대의 에가미 중대장을 비롯하여 다카야마, 마루야마 구대장, 그리고 동기생 제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오리구치는 에가미에게 이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박정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시면 좋아할 겁니다 라고 했다. 에가미는 고맙네. 그러나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설 때가 아니야. 이제는 자네들의 시대야 라면서 사양했다고 한다. 에가미 중대장은 박정희가 2년간 일본 육사 유학생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매주 한 번씩 정신훈화를 했다. 박정희는 야외 훈련 때는 연습 소대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에가미 당시 중대장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도쿄에 도착하여 영빈관에 들었던 박정희 일행은 이날 밤 이케다 총리가 관저에서 주최한 만찬회에 참석차 떠났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만찬회에는 이케다 총리, 고사카 외상을 비롯하여 사또 에이사쿠 통산상, 미키 다케오 국무상, 가와지마 쇼지로 국무상,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일본 경단련 부회장,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재계 거물들이 참석했다. 우리 쪽에서는 박 의장, 유양수 최고회의 외교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박병권 국방장관, 천병규 재무장관, 배이완 한일회담 수석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케다 총리는 만찬 인사말에서 맹자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면서 양국 간의 영속적인 설린 우호는 인화와 상호 이해로서 이룩돼야 한다고 했다. 박정희 의장은 답사에서 날씨가 좋으면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가깝다면서 한일회담은 사소한 문제로 논란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만찬이 시작되자 고사카 외상이 일어나 양국 대표들을 소개한 뒤 좌석 끝에 앉아있던 촐로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정희 의장께서 요청하신 바에 따라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 의장께서 만주 군관학교에 재학 중일 때 교장으로 계셨던 나구모 선생입니다. 열흘 전 정보부 소속이던 최영택 참사관은 중앙정보부로부터 박 의장께서 채일 도중 만주 군관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 일본 정부와 협조하여 주선할 것이라는 암호 전문을 받았다. 최 참사관은 고사카 외상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소개받은 나구모 장군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하자 박수가 터졌다. 사회자 고사카 외상의 제의에 따라 참석자들은 축배를 들고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시작했다. 그때 박정희 의장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석자들은 순간 식사를 중단하고 박 의장의 행동을 주목했다. 박 의장은 조용히 식탁의 끝으로 걸어갔다. 나구모는 당황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 생도 시절의 교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절을 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뵈니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군이 이렇게 국가지도자가 되셔서 기쁩니다. 그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 저 생애의 영광입니다. 잔을 받으십시오.
박정희는 빈잔을 내밀고 나구모에게 술을 따랐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동은 박수를 보냈다. 박정희의 채일 기간 내내 밀착 수행을 했던 최영택 참사관은 그 자리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좌중을 둘러보니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감격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일이 앞으로 잘 풀리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계를 이끌던 세대는 박정희, 김종필 그룹보다는 20세 위였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일 의식이 강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나 유약해 보이던 장면 정부 사람들보다 박정희, 김종필 같은 젊고 패기 있는 군인들을 대하는 것이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편했을 것이다. 다음날 기시 전 총리가 주최한 오찬에서 박정희 의장은 우리는 한국군을 훈련할 때 옛날 일본 제국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훈련하듯이 하고 있다 라고 자랑한 것으로 외신을 통해서 국내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칼럼 만물상은 일제 침략의 쓰라림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군대 면에서는 일제의 답습 소리는 듣기 싫다. 박 의장의 그 발언은 아무래도 오문에 기인하든지 일본 통신의 고의적인 왜곡일 것이다 라고 썼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밤 박정희 의장 일행은 총리 관저에서 이케다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뒤 밤 9시 15분경 영빈관으로 다시 돌아왔다. 박 의장과 회담 대표단들은 약 12시간 후 열리게 될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영빈관 1층 회의실에 모였다. 대책회의를 주도한 배이완 수석 대표는 다음날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주요 의제들로 국교 정상화 문제, 재산 및 청구권 문제, 제1교포 처우 문제, 어업관계, 문화재 반환 문제 등 5가지를 요약하면서 브리핑식으로 회담 전략을 설명했다. 5가지 의제 중에서 국교 정상화 문제는 최종적인 사안이라 나중에 거론될 것이고 실제 내일 등장할 의제는 나머지 4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거론할 의제는 재산 및 청구권입니다. 외교상 Property and Claims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배상 청구권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아내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구체적인 청구권 액수의 범위까지도 타협이 될지 모르는 기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각 이케다 총리 측도 자민당 내 중진들과 청구권 범위에 대한 모종의 협의를 하는 중일 겁니다.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나올 것은 어업관계가 될 것입니다. 일본 정치의 기반은 어민들이기 때문에 이케다 총리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측은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민들을 현재 부산에 수용소를 만들어 가둬놓고 있고 일본 측은 밀항한 우리 국민들을 가둬놓고 있으니 만일 어업관계로 대화가 극단화되면 일본 어민과 우리 측 밀항자들을 맞교환하자는 카드를 내면 될 것입니다. 약 1시간 뒤 대책회의가 끝났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박 의장은 영수회담에 우리 측 통역으로 활동하게 될 정일영 대표를 보더니 정 교수 나하고 잠깐 올라갑시다 라며 불렀다. 정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뒤 자유당 시절부터 한일회담에 참석해 일본 측의 국제법적 주장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해오곤 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기도 했던 정 대표는 1961년 초 한일회담 대표로 일본에서 활동 중 5.16을 맞아 귀국했다. 군사정부가 한일회담 대표단을 다시 구성하게 되자 정일영 교수는 최고회의로 불려나와 경과 보고를 해야 했다. 그때 35살이던 저보다 10살이 많은 박정희 의장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나같이 어린 학자를 단지 한일회담에 외교적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연단에 올려놓고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일회담의 경과를 설명하다가 박 의장 쪽을 보니까 수첩을 꺼내놓고 일일이 받아 적고 있더군요. 이분은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영빈관에서 정 대표를 방으로 불러들인 박정희 의장은 소파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자, 내일이 회담인데 이거 어떻게 하노? 각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시죠. 이 사람들의 돈을 받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말을 끄집어내야 하지? 무턱대고 배상금 내놓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는 당장 국교 정상화하자고 할 건데 말이야. 각하, 우리가 배상금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총독부가 발행한 국채도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고 예금 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액수에서 그만큼 깎이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겠네. 그러니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계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은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거 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 되겠구만.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11월 12일 일요일 오전 9시 영빈관 1층 현관에는 한일회담 대표들이 출발 준비를 마친 채 박정희 의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호를 맡았던 최영택 참사관이 2층으로 올라가 노크를 한 뒤 방으로 들어섰다. 말쑥한 양복 차림의 박 의장은 의자에 앉아 무슨 생각에 잠겨 있다가 최 참사관의 출연에 고개를 돌렸다. 출발 준비는 잘 돼 있나? 예, 잘 돼 있습니다. 수행할 사람들은 예, 아래층 홀에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다가 출발할 거지? 지금부터 10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박 의장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양복 상의 속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메모지를 꺼내 펼쳤다. 최 참사관이 보니 16절지 절반 크기의 종이에 세로로 8줄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회담 시 거론하게 될 주요 의제로 보였다. 박정희는 자신이 정리한 메모를 조용히 내려다보더니 숙연한 자세로 최 참사관에게 말했다. 내 회담 준비를 하는데 회담하기 전에 조용히 머릿속을 정리 좀 해야겠어. 나 혼자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은 좀 나가서 기다려주게.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복도로 나온 최 참사관은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인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됐다고 회고한다. 그날 아침 박 의장의 모습은 전날 저에게 조총련들이 뭐라고 떠드는 거야 라고 물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마치 큰 일을 앞두고 종교인이 기도를 하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아마도 저를 밖으로 내보낸 뒤 기도를 했을 줄 압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에 현관으로 내려온 박 의장은 일행과 함께 일본 총리 관저로 출발했다. 일본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사이카로 호위했다. 1951년 10월 20일 한일회담이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최초의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순간이었다.